안녕하십니까? 깽호의 경제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지레짐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선 주에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위기에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투자에 큰 손실을 입으면서 위험에 처했죠. 결국 크레딧 스위스에서 가장 큰 은행인 UBS 은행으로 강제 병합되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몇 년 전부터 투자에 큰 손실을 입으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위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이 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UBS에 강제 병합되면서 크레딧 스위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2일 날 현지 시간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그래서 4.75에서 5.5포인트로 인상했습니다. 3월 초만 해도 물가상승세가 계속 높아서 0.5포인트 정도 올릴 생각이었는데 최근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 등 여러 은행들 금융 불안이 발생하면서 연준은 0.25포인트 정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장은 올해 내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연준 의장의 설명에 증시시장, 채권시장 얼어붙고 은행주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로 가면서 독일의 도이치뱅크도 위험한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한때 15%까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반등해서 8%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부도 위험률을 나타내는 신용 디폴트 스왑 CDS 가격이 5년 내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도이치뱅크는 우량하기 때문에 위기는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과 달리 도이치뱅크는 매우 건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주 그리고 지난주 계속 은행들 금융권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죠. 연준이 금리를 급속하게 올리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지금 파열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등 미국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바이든은 적극적으로 미국 은행은 양호한 상태이며 불안정 시에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5만 달러를 넘는 예금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일을 꽤 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 장관 옐런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을 바꾸는 모호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21일에서 23일 사이에 기자회견, 상원, 하원 회의에서 은행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또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필요시 예금을 보호하겠다고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23일 옐런 장관이 전날과 달리 필요시 예금 보호 준비에 나서겠다고 하자 시장은 안도하면서 이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세계 주가는 지난주 모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지난주에 0.97% 상승했고요. 연초 대비로는 8.5% 올랐습니다. 우리가 체크하는 주가 차트 중에서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제일 적게 지난주에 올랐는데요. 0.36%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약 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 차트 지난주 금융권의 수많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1.37%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약 4%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지난주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1.8% 상승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 14%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유로 스톡스 50 도이치뱅크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1.87%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7%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는 약간 소강 상태였습니다. 앞선 5일간 1.4%가량 하락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놀랍게도 65%나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텍사스 원유 일간 차트인데요. 지난주에 4%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약 14%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금 가격은 최근 급등한 후에 지난주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0.58% 하락했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약
8.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최근 5%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2년물 국채금리 3.77% 정도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지난주에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3.37% 수준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최근 약해지고 있죠. 연초부터 보면 지금 9.6%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꽹우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시장의 지레짐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9일 날 크레딧 스위스 UBS가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덕분에 20일 날 월요일 주가가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S&P 500이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은행의 위기로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이고, 그래서 신용 경세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최근 1년의 은행 파산 상태를 놓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2일 날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0.25% 25bp 인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를 조금만 올리겠다고 애들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내의 금리 인하 예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적극적으로 예금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21일에서 23일 사이에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이나 상원 하원 회의에서 은행 예금을 보호한다고 논의한 적이 없다 등등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때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24일 날 도이치뱅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덩달아 유럽 쪽에 많은 은행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일도 금요일 날 S&P 글로벌 3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되었는데요. 2월보다 수치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투자가들은 금융 혼란 와중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연말에 금리가 4.25%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페드가 긴축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레짐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마지막 종말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가벼운 환난을 우리가 받겠지만 그것도 잠시, 중한 큰 영광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제시장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이 바울처럼, 신앙인들처럼 앞으로 연준이 긴축을 중단하고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상승 쪽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꽹우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번 한 주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